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ICANN FAT 1급에서 8번째 이야기를 시작을 해볼까 해요. 더존 스마트A 프로그램의 출금전표, 입금전표, 대체전표를 같이 입력을 하면서 만나보실 텐데요. 3일 인포마인의 ICANN FAT 1급 교재 가지고 저희가 지금 대화를 이어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난 7번째 이야기 시간에 좀 말씀을 드렸던 거래에 대해서 어떻게 회계는 언어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가, 이게 이해가 가야지만 지금 저와 이번 시간에 더존 스마트A 프로그램을 가지고 출금전표, 입금전표, 대체전표를 만나실 수가 있게 돼요. 어떻게 지난 시간에 공부하셨던 거 기억나세요? 네. 기억이 나신다면 이제 지금부터 저희 ICANN FAT 1급 교재의 페이지 잠깐 좀 보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 저희가 요 돌잔치 초대장을 가지고 회계 처리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라는 거를 이제 보여드렸는데요. 지금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출금전표, 입금전표, 대체전표라고 하는 내용들을 살펴보실 거라서 여러분 가지고 계신 교재 168페이지에 보시면은 이렇게 영수증이라고 되어 있는 그림이 보이실 거예요. 요거를 출발을 먼저 할 거예요. 지난 시간에 아이들 돌잔치 초대장을 가지고 저희가 회계 처리하는 거를 연습을 해봤어요. 근데 이제 이번 이야기 시간에는 과연 프로그램에서 얘기하고 있는 입력 방법의 출금, 입금, 대체가 무엇인지를 체계적으로 조금 자리를 가져가는 시간이에요. 그럼 여기서는 저희가 지난 7번째 시간에 배웠던 왼쪽과 오른쪽 차변과 대변에 기록하는 거를 알고 계신 상태에서 프로그램을 얹어 가신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출금전표 작성하기라는 부분 내용들에 대해서 프로그램 사용법이 어떻게 되는지 이번 시간에는 그 내용을 이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손으로 하시는 분계를 수행하시오를 내가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 전표 입력은 저와 프로그램 열어서 이제 출금전표를 작성을 하실 거예요. 프로그램 백데이터는 3일I.com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으신 ICANN FAT 1급 백데이터로 1장 완료되어 있는 3일 패션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프로그램 가시기 전에 지난 시간 7번째 시간에 공부하셨던 걸 상기를 시켜볼까요? 차변 요소인 자산 증가, 부채 감소, 자본 감소, 비용 발생해서 이 차변에 지금 요 문제는 어떤 걸 기록하면 좋을까? 우선은 금액은 3만 원이니까 이렇게 3만 원을 기록을 해볼게요. 차변과 대변에 동일한 금액을 기록을 해서 저희는 원인과 결과를 파악하면서 회계 기록을 간다고 했어요. 자, 내용을 보니까 미소식당에서 3만 원에 백반을 먹고 현금으로 지급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현금이라는 건 앞서 내가 지배하고 있는 뭐다? 자산이다. 그걸 먼저 캐치를 하셔야 되죠. 이거 자산인데? 내 주머니에 있는 돈인데? 그럼 이 자산이 나갔죠. 어디로? 미소식당으로 감소했네요. 그러면 현금이라는 자산을 먼저 판단하신 다음에 현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했으니까 대변에 나는 현금을 기록하면 되겠구나. 요게 이제 저희가 지난 7번째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이에요. 어때요? 이해 가세요? 그러면 왜 현금이 대변으로 3만 원이 나갔니? 그 이유는 보니까 회계팀이 회계 결산 업무에 야근을 했고 거기에 식사대금이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에다가 제가 그냥 야근식 때 이렇게 써볼게요. 그죠? 그러네. 야근식 때 오케이. 자, 이렇게 기록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제 회계에서는 비슷한 성격을 가진 아이들끼리 계정 과목이라는 이름으로 넣어놨어요. 이를테면 저희가 응애응애 아이가 태어나면 남아, 여아 이렇게 분류를 했어요. 근데 이제 여자아이들 자산이라고 하는 게 여자아이들 이렇게 보고 여자아이 중에 머리가 이렇게 턱선 밑으로 기른 여자아이들은 이쪽 줄에 서주세요.
여자아이들 중에 턱선 위로 머리가 단발이거나 커트인 학생들은 이쪽으로 젖어요. 만약에 제가 이렇게 지금 생각나는 게 이제 그런 건데,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머리가 긴 아이는 이쪽으로, 머리가 짧은 아이는 이쪽으로. 그러면 회계에서도요, 그렇게 비슷한 성격들이 모아놓은 게 이제 개성 과목인데, 저희가 우리 직원들이 일을 하면서 먹고 마시고 입고 이렇게 혜택 보는 것들을 회계에서는 복지라는 차원으로 복리후생비라는 개성 과목을 사용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비용 발생이라는 측면으로 거래의 판료소로 해석하시면 되겠고요. 현금은 자산이 나갔네. 여러분, 회계는요, 누구 입장에서 하냐면요, 기업 실체 입장에서 해요. 즉 주식회사 3일패션이 현금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걸 3만 원을 사용했어. 그래서 현금이라는 자산이 3만 원이 줄었네. 대변에 자산 감소. 그 이유가 뭐야? 야근 식대야. 야근 식대는 비슷한 이름으로 우리 직원이 먹은 식사니까 복리후생비라는 이름을 개성 과목을 만들어 놨어. 그 복리후생비는 써버린 비용이야. 비용 발생은 차변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가세요? 자, 요걸 가지고 더존 스마트 A 프로그램에 입력을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 지금 저희가 집중하는 건 출금 전표라는 거에 이제 집중을 조금 하셔야 돼요. 회계 처리는 7번째 시간에 이야기를 통해서 이해가 조금 가셨다면, 지금은 더존 스마트 A 프로그램에 출금 전표라는 걸 입력을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는구나 라는 걸 해석하시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FAT 1급에 3001번 일장 완료 주식회사 3일패션이라는 회사 백데이터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 이야기 시간부터 지금까지 쭉 저와 함께 8번째 이야기 시간까지 따라오셨다면, 실제로 같이 이야기를 호흡하셨다면 제가 들어가는 백데이터들이 뭔지 알고 계실 거예요. 회계에서 일반 전표 입력에 들어가셔서요, 저희가 이 영수증에 있는 날짜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실무에서는. 왜냐하면 일 날짜가 틀리면 회계에 귀속되는 기간이라든지 부가가치세 관련된 서류 같은 경우는 부가세 신고 기간 이런 게 이제 틀어지게 돼서 가산세 문제까지 나타나기 때문에 아주 정확히 써주셔야 돼요. 따라서 1월 달은 이렇게 1월로 선택해 주시고 11일 이렇게 한번 선택해 줘 보세요. 그러면 영수증에 지금 1월 11일이라고 되어 있네. 1월 11일 이렇게 가시고요. 자, 여기를 이제 이번 시간에는 이야기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구분해 보시면은 제가 7번째 이야기 시간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시고요. 제가 3번은 차변이에요. 4번은 대변이에요.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게 지난 시간이에요. 이번 시간에는 출금과 입금 이야기를 할 건데, 출금은 1번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보세요. 하단 메시지 창의 구분에 출금 이렇게 써 있죠. 그럼 출금이라고 써 있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알아듣냐면 현금이 나갔어 라고 알아듣는 전표예요. 자, 그럼 전표가 뭐냐면요, 여러분, 지금 실무에서는 3전표 제도라는 걸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회계라는 걸 기록을 할 때 전표라는 지난 시간에 인쇄해서 보여드렸던 게 그 전표거든요. 서식지가 있는데 그 서식지에 출금 전표, 입금 전표, 대체 전표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 출금 전표라고 하는 건 어떻게 해석을 하시면 되냐면요.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유저들 편하라고 대변의 오른쪽이죠. 오른쪽에 총액이 현금으로 나가면, 지급되면 이걸 출금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유저들이 사용하기 편하도록 프로그램에서는 자동으로 대변에 현금이 기록되라 이렇게 이제 명령어를 내린 게 출금 전표예요. 따라서 여러분, 이 출금 전표는요, 돈이, 현금이, 총액이 나갔어. 현금 총액이 지급됐을 때만 쓰는 전표예요. 제가 이제 작성을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1번 출금했으니까 차변에 이제 복리후생비라는 거를 제가 기록을 하게 되는데, 복리후생비에서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하는 800번대 코드를 우선 사용을 할게요. 그 코드는 조금 더 공부하고 나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얼마를 사용했어요? 3만 원 사용했죠? 자, 그러면 저는요, 출금이라는 코드만 걸었지 대변의 현금을 제가 기록하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 출금이라는 명령어가 대변의 현금 기록해 라는 명령어로 알아들은 거예요. 따라서 대변의 현금 이렇게 기록이 됐어요. 그러면 이 느낌은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프로그램 개발자가, 사용자가 실제로
어떤 느낌을 갖고 있냐면 내가 출금을 기록을 하면 대변이 자동으로 현금이 써지니까 사용할 때 나는 차변만 기록하면 되는구나. 그러면 차변만 기록하니까 편하구나. 이렇게 하려고 만든 게 이제 출금전표예요. 편하죠? 여러분 저희 7번째 이야기 시간에는 거래처 영업부장님의 아이가 돌잔치를 해서 차변의 접대비라는 비용 발생을 하고 대변의 현금이라고 기록할 때 저희가 어떻게 했어요? 차변은 여기 하단에 있는 메시지 창에처럼 3번이라고 기록하시고요. 대변은 4번이라고 기록하세요. 이렇게 해서 기록을 했단 말이에요. 그거를 대체전표라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출금전표는 대변을 내가 안 써도 되는구나 라는 게 편리하구나 라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러면 입금전표는 뭘까요, 여러분? 입금전표 이제 반대 개념이겠죠. 반대 개념이니까 그러면 요거는 차변의 왼쪽에 총액이 현금으로 입금되면 입금전표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얘는 어떤 느낌이겠어요? 차변을 내가 안 써줘도 되는구나. 유저들이 편하게 자동으로 차변에 현금이라고 기록되게 만든 게 바로 누구구나. 입금전표구나.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따라서 출금전표와 입금전표의 차이점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총액이 현금으로 입금되면 입금전표에 기록하면 자동으로 한쪽이 현금으로 기록이 되는구나.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근데 얘는 이제 차변이 현금이 자동으로 기록이 되는 거고요. 출금전표는 지금 보신 것처럼 대변이 자동으로 현금이 기록이 되는 거니까 비교값이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입금전표 하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입금전표는요. 저희 교재 167페이지에 보시면 이렇게 3번에 입금전표라고 해서 빨강 색깔 입금표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페이지는 169페이지네요. 여러분 169페이지에 입금표라고 되어 있는 부분 보시면 되겠는데요. 여러분 169페이지에 이제 그림을 천천히 한번 같이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69페이지에는요.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169페이지입니다. 제가 이제 저희 교재를 다 어느 정도는 제가 읽어드리려고 이제 노력은 하고 있는데 모든 걸 다 말씀을 드리기가 되게 힘들어요. 제가 지금 이렇게 이제 이야기 시간을 가지면서 되도록이면은 이걸 회계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이걸 읽어갔을 때 좀 쉽게 접근하셨으면 좋겠다. 그게 그 한 20여 분 정도를 이야기를 같이 나눴을 때 그 이야기만큼은 회계학적인 언어지만 기업의 언어인 회계를 제가 읽어드리고 얘기해드리고 있지만 그걸 처음 듣는 여러분도 이해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거든요. 자, 이제 요 입금표라고 하는 증명서류가 이제 있는데요. 220만 원에 대한 돈덩어리가 기록이 되어 있고요. 내용을 보니까 요거 조금 어려워요. 상품을 과거에 매출을 했었대요. 그럼 상품을 매출하면 요즘 기업에서는 거의 다 외상으로 매출을 합니다. 세금계산서 이야기를 나중에 저희가 뒤에 가서 할 건데요. 세금계산서로 이제 거래를 하고 나서 대금 관계는 나중에 받게 돼요. 그러면 저 외상매출금이라는 계정 과목이 좀 어렵게 느껴지실 텐데 그게 좀 어려우면 조금 살짝 내려놓으시고 제가 설명은 지금 드리도록 할게요. 과거에 저희가 상품을 팔게 되면 그냥 한번 보세요. 이렇게 상품 매출로 기록을 해요. 그랬다가 이게 이제 수익 발생이라는 회계 거래의 판료소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를 못 받게 되면 약어로 쓸게요. 외상 매출금이라고 기록을 해요. 실제로 여러분 회계는요. 발생주의라는 회계를 채택하고 있어서요. 현금을 주고받지 않아도 회계적 거래 사건이 발생을 하면 기록을 해라고 하는 게 이제 발생주의예요. 그래서 과거에 저희가 상품이라는 걸 팔았는데 거래처가 나중에 줄게 라고 얘기를 했다면 저희는 이렇게 상품 매출을 일으키는 발생 회계 처리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돈을 받지 않았죠. 그러니까 현금이 이 자리에 들어올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이걸 받을 수 있는 권리라는 의미로 권리도 이제 자산이에요, 여러분. 지금은
집중하시는 건 이쪽에 집중하시면 돼요. 받을 수 있는 권리도 자산이구나. 아, 회계에서는 이러한 권리도 자산이라고 표현을 하는구나. 요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고요. 옆에 있는 수익 발생은 나중에 조금 시간이 되면 시간의 힘에 의해서 조금 또 말씀을 드릴 시간이 뒤에 가서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할 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 파랑 색깔 글씨가 왜 자산이야? 라는 거에 집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 이렇게 회계 처리를 했었대요.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게 왜 자산입니까? 아, 회계에서는 받을 권리가 증가해도 자산이에요. 받을 권리도 자산이에요. 자, 이거 돈 내놔! 하고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따라서 받을 권리가 증가한 게 현금 증가한 것처럼 자산 증가구나 이렇게 보시고요. 그러면 지금은 이 권리가 없어져야 돼요. 왜요? 받아버렸으니까. 좀 어렵죠, 여러분. 근데 어쨌든 저희가 이러한 문제들을 풀어갈 때 이러한 어려운 징검다리들을 계속 건너실 거예요. 그러면 이 어려운 징검다리를 건널 때 에이 너무 힘들어 하지 마시고 화살표를 그리려고 그랬더니 잘 안 그려지네요, 여러분. 에이 너무 어려워 이러지 마시고요. 이 징검다리를 해석하려고 해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제가 이 그린 화살표는 어떤 느낌으로 보시면 되냐면 얘는 과거에 이렇게 작성이 됐다가 지금 이렇게 없어지는구나. 합체가 안 되네요. 보시면 되겠어요. 이해는 가시죠?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입금표의 거래 내용 자체가 왼쪽에 있는 이 외상 매출금이 드디어 권리가 증가해서 대변으로 없어지는구나. 조금 어렵죠? 요것도 권리가 이제 받아버렸으니까 감소한다. 그래서 자산 감소가 되고요. 여기는 쉽죠, 여러분. 왜요? 뭘로 받았으니까? 현금으로 받았으니까 현금은 저희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자산이죠. 따라서 왼쪽에는 현금이라는 자산이 증가했구나. 금액은 생략할게요. 입력할 때만 프로그램에 입력할 때만 써볼게요. 자산 증가라는 이름으로 현금이 들어왔다. 차변에 왜 들어왔니? 외상값 받았어. 그래서 이제 이런 거가 조금 어려우면 한글로 외상값 받았어. 외상값이라는 표현 진짜 오랜만에 써보네요. 외상값 받았어. 그럼 외상값이라는 권리를 받아버렸으니까 감소시켜야 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입금 전표를 작성을 할 텐데요. 여러분, 저희가 앞서 출금은 1번 코드를 거셨잖아요. 입금은 2번 코드를 거시면 돼요. 그러면 차변에 자동으로 누가 입력이 되냐면 현금이 자동으로 입력이 되게 돼요. 그러면 저희는 어디만 입력하면 돼요? 오른쪽에 있는 대변값 외상 매출금만 입력하면 돼요. 자,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짜 확인 안 했죠? 날짜는 1월 13일입니다. 따라서 1월 13일. 자, 요거 1월 달로 하고 스페이스바 사이 띄우기를 눌러서 열어볼게요. 그러면 1월 달 걸 전체적으로 요 창에 넣을 수가 있습니다. 하단에 구분 코드에 커서 놓으시면 하단에 입금은 2번이라고 돼 있죠. 2번으로 하시고 그러면 2번 넣었더니 차변에 저절로 뭐가 기록이 됐어요? 현금이 기록이 됐죠. 그러면 저희는 대변에 있는 외상 매출금 요것만 기록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저희가 기업에서 근무를 하다 보면 야 누구 거 외상값 받은 거니? 왜냐하면 거래처 장부들을 보조 장부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 거 외상값이야, 누구한테 얼마 받아야 돼, 누구한테 얼마 줘야 돼, 이런 것들을 관리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관리 차원에서 보조 장부들이 연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내용들이 여러분이 누구 건지를 써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누구 건지를 써주도록 할게요. 누구 거 외상값이야? 그랬더니 이 입금표하고 거래 내역을 보니까 우리가 3일 패션이고 3일 패션이 누구한테 돈을 받았냐면 코디나라한테 돈을 받은 거예요. 그럼 입금표라는 서식은 뭐냐면요, 여러분 이렇게 현금을 받았을 때 요즘엔 거의 법인들은 통장 거래를 해요. 그런데 이렇게 현금을 받았을 때 받은 현금에 대해서 실제로 받았습니다라는 증명서류를 예전에 입금표라는 이름으로 많이 발급을 해줬어요. 그래서 빨강 색깔은 돈 들어오는 거. 저희 엄마가 시골에서 어렸을 때 제가 엄마가 빨간 지갑을 이렇게 가지고 다니시는 게 이제 어렸을 땐 정말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 나이가 어렸을 때 엄마 빨간 지갑이 되게 예뻤던 것 같아요. 제가 물어봤어요, 엄마한테.
엄마 왜 빨강색을 들고 다녀 지갑을? 이렇게 물어. 저희 엄마는 거의 빨간 지갑, 붉은 지갑, 자줏빛 지갑 이렇게 붉은 톤 하는 걸 많이 들고 다니셨어요. 젊었을 때부터. 제가 나이가 아주 어렸을 때니까 물어봤더니 엄마 그러더라고요. 그게 기억이 나요. 혜수가 빨간 지갑은 돈을 들어오게 하는 거래. 엄마도 할머니가 그렇게 얘기해줬어. 뭐 이런 것들이 기억이 나요. 희한하게 그거 기억이 나요. 제가 회계 수업을 할 줄 알았는데 돈에 대해서. 그럼 제가 돈을 많이 잘 버는 걸 하냐? 저는 그렇지 못해요. 이게 돈에 대해서 이렇게 강의하는 회계 쪽은, 세무 쪽은 이런 것들은 좀 재밌는데 그 실제로 실물로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거든요. 근데 제가 그거 기억이 나는데 그게 강의할 때마다 어떤 생각이 나냐면 빨강색은 돈 들어오는 거. 그래서 여러분 뒤에 가서 저하고 빨강 색깔 세금계산서 다루실 거예요. 그러면 그 빨강 색깔 세금계산서는 돈 들어오는 거예요. 매출 세금계산서예요. 파랑 색깔은 돈 나가는 거. 여러분 이거 영수증 1번 한번 볼까요? 이거 파랑색이죠. 이 문방구에 가면 팔아요, 여러분. 문구점에 가면. 영수증 팔거든요. 영수증 파랑색이죠. 파랑색은 돈 나가는 거. 그래서 세금계산서 파랑색은 뭐 사오셨을 때, 구매하셨을 때 파랑색 세금계산서를 구매한 자가 받게 되고요. 이렇게 빨강색은 매출한 자가 발급하게 돼요. 그래서 빨강색은 돈 들어오는 거, 파랑색은 지출한 거, 이렇게 알고 계시면 이해가 아마 잘 될 거예요. 자, 이제 입금 한번 넣어 볼게요. 날짜는 1월 13일입니다. 코디나라. 자, 1월 13일에 코디나라 외상값 받아서 이렇게 코디라고 검색을 해주세요. 이렇게 됐죠? 그리고 금액은 얼마예요? 220만 원. 여러분 저희 키보드 할 때 저희가 앞서 첫 번째 이야기부터 쭉 시작할 때 제가 더하기 키보드 누르면 000 3개 들어간다 그랬죠? 네, 이렇게 누르시면 돼요. 따라서 여러분 저희가 이렇게 직접 입금전표라는 걸 또 넣어봤어요. 그랬더니 저절로 차변에 현금이 들어오죠. 그래서 차변에 현금이라는 자산이 증가했는데 외상매출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하면서 생긴 거래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입금전표를 작성을 해봤는데 대체전표 이야기를 또 잠깐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대체전표는 지난 시간에 공부하셨죠? 제가 지난 시간 이야기 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얘는 자동으로 입력되는 게 없어요. 자동 없음. 내가 직접 입력해 줘야 돼요. 따라서 차변이라는 거, 이걸 대체전표라고 하거든요. 이름을 차변 왼쪽은 뭘로? 3번으로. 그리고 대변 오른쪽은 뭘로? 4번으로 기록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직접 사용자, 유저가 회계적인 기록을 직접 다 입력해야 된다라고 해서 대체전표라는 내용을 쓴 거죠. 그래서 자동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거 이름은 대체전표 이렇게 이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접대비와 현금이라는 걸 기록할 때 직접 차변과 대변으로 기록한 게 이런 프로세스라고 보면 돼요. 여러분 출금은 돈 나가는 거니까 파랑으로 표현을 해볼까요? 입금은 돈 들어오는 거니까 빨강으로 표현을 해볼까요? 그리고 대체전표는 지금 사실 저희가 출금이라는 현금 총액을 사용할 수 없을 때, 그리고 입금이라는 현금 총액을 사용할 수 없을 때 대체전표로서 직접 저희가 입력하는 거다. 요거는 여러분 출금은 몇 번이었었어요? 1번이었었죠. 요거는 어디다 쓸까요? 1번 이렇게 쓸까요? 이거 1번 기록하시면 되고요. 제가 온라인으로 여러분을 만나 뵙다 보니까 어디다 쓸까요? 막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대답하실 것 같아요. 대답하시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강의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제가 그렇게 막 빠른 아이도 아니고 뭐 스마트하게 똑똑한 아이도 아닌데 계속해서 이거를 10년 넘게 책을 쓰고 제가 지금 AT 책은 2013년도부터 썼는데요. 그 이전에 이런 성격의 책을 다른 걸 기록을 한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10년 좀 넘은 것 같아요. 그리고 강의를 한 지는 지금 한 20년. 그러다 보니까 많이 말을 했겠죠. 그럼 제 목소리가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또 들려요. 저도 제 강의를 이제 실수했네, 잘못했네 이러면서 다음에 더 잘해야지 이러면서 듣거든요. 귀로 제 목소리가 또 들어와요. 그럴 때 제가 말한 거를 귀로 듣게 되면 공부가 2배로 되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여러분이 제가 이렇게 말씀을 어떻죠 저떻죠 혼자 막 얘기할 때 집에서 혼자 계시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이어폰 끼고 있는데 중간에 아무도 없거나 그러면 저 김혜숙이하고 얘기하는 것 같아. 그런 마음으로 저하고 호흡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사실 공부가 진짜 잘 돼요.
그래서 시간을 단축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대체점표는 제가 지난 시간에 7번째 시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요거는 7번째 이야기 시간에 이렇게 입력을 했죠. 차변에 아이들 그 돌잔치 보고 차변으로 해서 접대비 이렇게 기록을 했고, 금액은 땡땡땡, 그리고 대변에 4번으로 기록을 해서 현금 이렇게 기록을 했었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제 현금이라는 거를 직접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뭐 다른 걸로 쓸 수도 있지만 이렇게 비교를 좀 할 때는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지금은 사실 7번째 시간 이야기를 출금으로 사용할 수도 있었던 거지만 차변 대변으로 이제 공부를 해봤던 거 들으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이해 가시죠? 입금, 출금, 대체점표 이런 것들. 그러면 이제 입금하고 출금에 대해서 저희 인쇄 버튼 눌러서 한번 점표를 구경해 보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 제가 대체점표를 인쇄를 눌러서 구경을 한번 해봤죠. 이것도 이제 이렇게 구경해 보시면은 앞에서 7번째 시간에 보셨던 대체점표는 차변과 대변을 저희가 직접 썼기 때문에 아 그렇구나 이렇게 이해하셨겠죠. 근데 이제 출금점표는 특이해요.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지금으로부터 한 10년은 안 됐을 것 같고 한 7, 8년 전에 제가 이제 저보다 조금 나이 많으신 분도 가르쳐 봤고요. 직업교육이라는 걸 좀 해봤는데 직업을 회계 쪽으로 갖기 위해서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 수업을 제가 많이 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 연령대가 한 30대 후반 요 정도 되신 여성분이셨는데 첫 월급을 탔다고 저한테 삼계탕을 사주시겠다고 직접 퇴근하면서 찾아오셨어요.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삼계탕을 잊을 수 없는 게 아니고 뭘 잊을 수가 없냐면 그 마음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정말 감사했거든요. 그리고 그때 첫 마디를 잊을 수가 없어요. 뭐였냐면 이거였었어요. 교수님 저는 출금 전표를 인쇄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가지고 회사 출근해서 인쇄를 했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왜요? 대변이 없어서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거 제가 수업 시간에 한번 보여드렸잖아요. 지금처럼 보여드렸거든요. 근데 이제 한 번만 봤기 때문에 익숙하지가 않으신 거니까 기억이 안 났던 거죠. 저는 요걸 지금처럼 이렇게 꼭 보여드리거든요. 여러분 출금 전표 보세요. 대변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저희는 그동안 왼쪽과 오른쪽을 열심히 기록해야 된다고 공부를 했는데 어머 대변이 텅텅 비어서 자기가 앞에서 뭐 잘못한 줄 알았대요. 그래서 제가 엄청 웃었어요. 네, 그래서 경험이 정말 중요해요. 그분이 공부를 정말 잘했거든요. 근데 이미 어떤 법인에서 가구 쪽 관련된 어떤 사이트 관련된 회사였었는데 그 기억이 안 나는 되게 큰 법인에서 회계 업무를 하셨었던 분이세요. 그러다가 아이를 둘 키우고 아이가 한 3, 4살 될 때 친정어머님한테 좀 맡기고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다시 이제 경력 단절된 걸 회복하기 위해서 저한테 수업을 들으셨던 분이세요. 그래서 정말 고맙다고 그러시고요. 요즘도 가끔 이제 여기 저하고 일하는 근처에 계시기 때문에 연락을 하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 얘기가 저는 아직도 잊혀지지 않아서 제가 요거를 그냥 이게 출금전표예요 라고 하면 그런가 보다 하시잖아요. 근데 그 사례를 말씀드리면 왜 그런지 아시겠죠? 충격적이었어요. 대변이 없어서. 근데 여러분 제목 보세요. 제목이 뭐라고 써 있어요? 출금전표라고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긴장되죠. 두구두구두구두 입금전표 한번 보실래요? 다음 장 가셔서. 입금전표는 뭐가 없어요? 차변이 없잖아요. 요대로 인쇄 버튼 누르셔가지고 결제 올리시면 돼요. 자, 결제 3칸. 이것도 지난 7번째 이야기 시간에 제가 보여드렸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실제로 이제 요즘에는 자격증 취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무를 이렇게 접목해서 하시는 이해도가 훨씬 더 중요하게 느껴지는 시간들이 많아요. 제가 실무에서 일을 하다 보면 그래서 이렇게 돼요. 그럼 이제 요거 출력하셔가지고 담당에 사인하시고 대리 과장에게 결제를 올리시면 출금전표 당연히 대변 없죠. 입금전표 당연히 차변 없죠. 왜냐면요 이거 자체가 입금과 출금이라는 이 제목 자체가 뭘 나타내는 거니까요. 현금이 차변에 있어라는 걸 나타내는 거니까요. 출금이라는 이 제목 자체가 뭘 나타내는 거라고요? 네, 대변에 현금이 있어라는 걸 나타내는 거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출금전표, 입금전표를 입력을 해보면서 대체전표 이야기 시간까지 갔어요, 여러분. 그리고 인쇄해서 인쇄하는 내용까지 봤어요. 자, 이 정도까지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9번째 이야기 시간으로 더 재밌고 생생하게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들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